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예, 여러분 천천박사입니다. 평가지표 41번 할 차례네요. 요양원 41번, 공동생활과정 40번, 기능회복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항목을 보시죠. 항목을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이 있는데 점수 1점입니다. 평가 방법은 관찰과 면담인데요. 원래는 관찰만 있었던 것이 이번에 면담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기능회복 훈련에는 종류가 이제 2, 3, 4 항목을 보시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공을 하되 직원이 기능회복훈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관찰하고 직원들에게 면담한다, 이렇게 지금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사람에 따라 틀릴 거예요. 그렇지만 천천박사는 말씀드릴 때 이렇게 관찰이나 면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선생님들이 습관에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정말 행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습관을 들이는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 기능회복 훈련 같은 경우에는 습관의 항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어르신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각 신체 능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와상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준화상이시고 어떤 분은 좌측 편마비, 어떤 분들은 다리만 안 좋으신 분, 어떤 분들은 다 안 좋으신 분들 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 가동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다르고 할 수 있는 훈련들이 달라요. 그래서 각 어르신들에 맞춰서 그리고 급여 계획에 맞춰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한 어르신을 1대1로 만약에 돌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항목인데 각 어르신에 맞춰서 이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숙지하는 데까지 쉽지 않은 항목이다. 습관이 되기가 쉽지 않은 항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을 마스터를 해야 되고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니까 진행하기 앞서서 기능회복 훈련 중에서 신체기능훈련, 기능회복,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이 무엇인지 예시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시. 이 예시는요, 여러분들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 사이트에 수급자, 종사자마당 들어가시면 그쪽에 시설 급여 제공 매뉴얼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신체 기능 회복 훈련의 종류를 보면 관절 운동 범위 평가, 증가 운동, 상하지 기능 향상 운동, 뭐 기본 동작 같은 경우에는 서 있기, 일어나기, 앉기, 서 있기, 뭐 일반적인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같은 경우 옷 입기, 옷 벗기, 식사 동작, 배설 동작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밑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 보시면 신체 기능 훈련 같은 경우에는 보행 산책이라든지 일광욕, 체조, 박수치기, 신체활동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동작 훈련 같은 경우에 좌우로 돌아눕기, 휠체어에 바른 채로 서 있기, 침상 이동 시에 10초간 서 있기, 뭐 이런 그 기본적인 동작 훈련. 일상생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우측이 마비가 되어 있다면 왼손으로 양치하는 거, 저기 옷을 혼자 입을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잘 지켜주는 거, 직접 만약에 왼쪽이 어려우시면 오른쪽은 직접 하시고 왼손은 뭐 도와드리는 이런 거, 이게 이제 어르신들마다 다 다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목을 보시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을 기본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지만 만약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다 해야지만 점수를 인정을 하는 항목이고요. 만약에 어르신 각각 상태별로 기능회복 훈련이 이제 계획서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거에 맞는 부분들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예시들을 각 선생님들이 수행하시는 급여 제공자가 있으시고 계획을 작성해 주시는 분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급여 계획을 작성하신 분과 그 다음에 실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 선생님들과 급여 제공자들과 이 소통이 있어서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할 수 있게끔 천천박사는 아마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르신들 그 개인적인 수납함 옆에다가 기능회복 훈련을 어떻게 이 어르신은 어떻게 하셔라 이 어르신은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하셔라 라고 하는 형식으로 많이 붙여놓고 선생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가령 안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 김에 박수 3번 치고 어르신 박수 한번 쳐보실게요 라고 해서 박수 한 3번, 4번, 5번을 칠 수 있게끔 발현한다든지, 휠체어에서 이동할 때 잠깐 서 있게 이제 한다든지, 뭐 옷을 갈아입는 것들을 뭐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붙여놓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기능회복 훈련 뭐 그림 뭐 이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 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회복 훈련을 이렇게 제공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르신 계시는 방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씩 시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끔만 한다면, 우리는 뭐 면담할 때 이렇게 나오겠죠. 저희는 기능회복 훈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상태에 맞게끔 우리 어르신 수납장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들어갈 때마다 기능회복 훈련을 실시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겠죠. 굳이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들이 대답하시기 아주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관찰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행을 하기만 한다면 사실 점수 받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걸 꿀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다가 아니면 수납장에다가, 개인 수납장이니까 개인적인 상태에 대한 그런 기능회복 훈련에 대한 어떤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써서 바로바로 수행 인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제공을 하셨으면 좋겠다. 기준 2, 3, 4 한번 읽어봐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준 2, 3, 4 보시면은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서 지금 하는 기능회복 훈련이니까 모든 수급자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 영역별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는지 관찰한다. 그러니까 각각 어르신들별로 상태가 다 다르니까 그에 따라서 기능회복 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기능회복 훈련을 실시해야 인정한다.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기능회복 훈련을 실시해야 되지만 건강 상태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르신들 기능 상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을 선생님들께 이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가도 점수 1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입니다.